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산약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으로 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 원료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의약품이 뭘까? 그렇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이 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전문약이죠.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만 그렇죠. 투약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이 항생제, 또 이 스테로이드 의약품입니다. 물론 항정신약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스테로이드 의약품 여러분들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나 연고 중에도 스테로이드 의약품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명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전에 캄모라는 거, 또 스세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 의약품들은 가렵고 아토피 피부염 이럴 때 바르면 싹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안약 안에 이제 눈병이 났을 때 눈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들, 이런 스테로이드입니다. 관절염 환자들, 류마티스 환자들, 이 스테로이드 의약품 없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염증과 알레르기 이런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양약이죠. 이게 이 의약품이 그래 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약품 만들 때 마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약은 이 마의 생약명입니다. 자, 라틴어 생약명은 디오스코리아의 라덱스니까 뿌리를 약으로 쓰는 거다 하는 것이고, 자, 기원식물을 보면 디오스코리아 바타타스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 이건 명명자 이름입니다. 이름을 처음 이렇게 정한 분입니다. 학자 이름이죠. 자, 디오스코리아 자포니카라는 종도 있습니다. 자, 마와 참마를 다 기원식물로 하는군요. 산약으로 쓴다. 약전생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디오스코리아케아에 그러니까 마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참마 이것을 산약의 약전생약으로 쓴다. 이런 거죠. 자, 주피를 제거한 뿌리줄기로서 그대로 또는 쪄서 말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학명에는 뿌리로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스코리아라는 이 속명은 그리스의 의학학자인 디오스코리데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물론 이 디오스코리데스는 의학학자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요. 당시의 석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시대의 약전이라고 하는 네 마테리아 메디카도 이분에 의해서 저술됐다. 이렇게 저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디오스코리데스 이런 이름이 속명에 붙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약이 된다는 소리겠죠. 의학학자의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타타스라고 하는 이 종명은 남아메리카의 언어로서 감자, 물론 토속 언어가 되겠습니다. 감자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 마의 모양이 감자 모양을 닮아서 아마 바타타스 이런 이름이 붙었다. 그런 거죠. 또 자포니카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참마는 우리나라, 일본에 다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툰베릭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붙인 분들이 이것을 일본에 있는 마를 보고 아마 세계 분류학계에 보고하면서 자포니카로 이걸 코리아나 또는 코리아나로 붙여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힘의 논리가 항상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을 처음 이름 붙였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미약한 소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도 보이죠. 안타깝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한방 효능을 보면 단맛과 평제다. 그러면 뜨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다는 얘기고
비패신경으로 기경한다 그랬습니다. 비장은 중부에 있고 폐는 상초에 있고 신장은 하초에 있죠. 그러니까 상중하초에 전부 들어가는 약이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군요. 우리 몸통의 위, 중간, 아래에 다 중요한 장기에 작용하는 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장에 다 작용하는 약이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산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장, 특히 오장 중에 비패신, 이 상중하초에 작용하는 약으로서 어디에 듣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기양음한다. 원기를 보하고 음액도 양생한, 보음제도 되는군요. 그래서 이 산약은 보기제이면서 보음제다. 그죠? 보기제이면서 보음제다. 두 가지 효능을 다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산약은 보기제보다는 보음제로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물론 본초서에는 보기제로 많이 분류를 해놨지만 보음제로 더 많이 써요. 특히 하초의 음액을 보충할 때 숙지왕, 산약, 산수유 이렇게 써서 육미지왕원이라고 하는 소양인들의 보약에 주로 이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에서는 사실 보음제로서 더 많이 쓴다. 특히 하초, 신장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서 많이 쓴다. 한방의학에서 신장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즉 물질액을 주로 산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액 호르몬을 그저 산생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에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원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스테로이드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에 그 화학 구조를 보면 우리 몸의 부신 호르몬과 거의 구조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같은 물질이 호르몬으로 부신해서 매일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염증이나 이런 것을 사실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신 호르몬과 같은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기양음한다 그러면 보기제와 보음제를 다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를 공급해주는 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비패신, 비패신을 보한다. 그죠? 위에 귀경도 비패신이잖아요. 중초인 비위의 비와 상초에 심폐할 때 폐와 신장, 우리 물질액을 주관하는 신장 이것을 전부 다 보호해준다. 기능을 정상화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준다. 특히 허약해서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보호해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얼굴이 누리끼리합니다. 폐가 허약한 사람은 얼굴이 희고 창백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얼굴이 거무튀튀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색깔 전부 다 산약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음으로 삽정지대. 이것은 정액을 보듬어 주고 대하, 여성의 대하를 자궁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액체류, 이런 대하를 먹게 해준다.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정액을 보듬는다는 것은 하초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남성은 정액을 자기도 모르게 흘립니다. 그러면 정액이 정자수가 부족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임증으로 갈 수 있죠. 자, 소박한 생각으로 남성은 정액을 항상 잘 보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상약이죠. 이 보듬어 주고 있던 정액을 사정을 통해 가지고 생식 기능에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생식 능력이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산약이라는 것은 이 정액을 보듬어주고 대화를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하초에, 특히 신장에 작용하는 약이다 하는 것을 이 효능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분이 되겠는데, 여기 밑에 있는 성분이 디오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인데, 이것이 스테로이드 사포닌 구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 화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신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이 디오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만드는데 쓰는 전구 물질이다, 이렇게. 전구체. 그죠? 요 물질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신이라고 하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이거 마가 많이 나오는 데가 안동인데, 안동에 마를 갖다가 스테로이드 의약품 만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주로 멕시코에서 나오는 말을 수입해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만든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것을 유기합성으로 이 스테로이드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그 단계가 복잡하고 또 코스트가 많이 맥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에 있는 이런 전구 물질을 바로 그냥 대량 분리해서 이걸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간단하게 코스트도 낮추고 제약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이 떨어지면 디오스게닌이 되겠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디오스게닌이 되겠습니다. 비당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물론 여기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포닌이 있는데 코레아 자포닌이라는 게 소개를 했습니다. 프로스타놀 사포닌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폴리사카라이드, 다당체입니다. 글리칸, 글루코스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걸 글리칸이라고 할 수 있고, 디오스코란이라고 하는 이런 다당류가 있습니다. 다당류에는 보통 뒤에 AN이 이렇게 붙는 특징이 있죠. 천연물화학에서 디오스코란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럭토스나 스크로스, 서당, 가당 뭐 이런 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들어있고요. 라이신, 로이신, 글루코사민도 들어있군요. 이런 것은 관절에 도움을 주죠. 그렇죠? 자,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만드는 이 전구물질, 스테로이드 의약품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쓰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제닉 엑시드, 이거 페닐프로파노이드 계통인데 강력한 항염 물질입니다. 디아스타제, 소화 물질도 들어있군요. 자,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어떤 원료가 되는 부신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한 스테로이드 사포닌계의 디오신이 있는데, 자, 구조적으로 보면 트리테르펜 사포닌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만은 차이는 스테로이드는 트리테르펜은 이 탄소수가 기본 모액이 30개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는 30개가 아닙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점. 구조적으로 보기엔 유사하지만 트리테르펜 사포닌과 유사하지만 탄소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테르펜은 탄소수가 기본 모액이 30,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30개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8, 27 이렇게. 자, 다음으로 양리작용을 보면 항노화 작용이 있다. 안티에이징, 항산화 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암 억제 작용, 항암 작용이네요. 유방암 억제, 디오신, 스테로이드가, 사포닌이 그렇다. 췌장암 억제, 디오신입니다. 대장암 억제,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암들에 대한 억제 효과가 디오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이런 항암 효과가 있다. 말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잘 아는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운영하는 그런 약선, 식당이 있습니다. 뭐 제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그 식당에는 꼭 이런 마튀김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그 식당의 아주 대표적인 약선 요리 중에 하나인데 참 좋은 음식이군요. 그죠? 약선 요리로서는 많은 상당히 좋은 약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군요.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디오스코란이라고 하면 다당류죠. 자, 다당류가 사포닌 종류도 혈당 강화 효과가 보고되지만 특히 이 다당류가 혈당 강화 작용이 또 많이 보고가 됩니다. 이 인삼도 그렇고 황기도 그렇고 여기 산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 촉진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성분에서 소화 효소제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기 보면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 효소제도 있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효능도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골세포 분화 증식 촉진 작용이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그렇다. 조골세포 분화를 증식시키면 뼈가 잘 생기겠군요. 여성 갱년기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골다공증 같은 건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여성들의 거의 다 나이 먹으면 해당이 되죠. 그러면 전 인류 여성한테 이 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약선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것을 개발해 줄 필요도 있겠죠. 다음으로 항염작용이 있겠습니다. 디오신, 제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부신 호르몬 자체도 항염작용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스테로이드 의약품, 이 디오신으로 만든 스테로이드 의약품도 강력한 류머티스 관절염에 쓴다는 말씀 드렸죠. 눈병에도 염증에 쓰고 우리 몸의 전체 염증에 다 쓰는 의약품이 바로 이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의약품이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이 디오신을 가지고 전구물질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이 있다. 이것은 고지혈증 내지는 또는 심근경색증 이런 거로부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항비만작용이 있다. 디오신, 스테로이드 사포닌은 비만에 대한 효능도 있다. 간경화 억제작용, 역시 간 기능에도 디오신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 역시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혈전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항진균 작용이라는 말은 진균은 곰팡이류를 말합니다. 이런 곰팡이류에 대한 억제 효과, 무좀 같은 게 진균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효능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약이 들어간 주요 처방 중에 육미지황원이라는 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군약은 숙지황과 산수유, 산약 산수유, 하초의 음액을 보충하는 약이 여기 3개 쫙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본초소에는 숙지황은 보혈약이요, 산수유는 수렴지삼약으로, 수삼약으로, 산약은 보기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육미지향원에서는 이것이 하초보험제의 개념이 큽니다. 특히 신장에 물질액을 공급해주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생약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는 말이죠. 텍사라는 건 이뇨제이면서도 신장에 염증을 내리는 것처럼 신장에 열을 내리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했던 긴키대학 약학부의 구보연구소에서는 이 신장염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단피,
요것은 어혈약이면서 혈액순환제라고 보면 되겠고, 백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뇨작용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죠. 여기서는 이뇨효과의 의미가 더 클 겁니다. 택사와 이 복용이라고 하는 이수 이뇨작용이 들어있다. 즉 학초보음제와 이수 이뇨제와 심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열을 내리는 약이 들어있고, 물론 목담피도 일조를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육미지향환에 들어있는 그런 본초 생약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육미는 말이죠, 자보간신이다. 간과 신장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주로 음액을 보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청허혈, 그래서 허혈을 걷어주고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허혈이라는 것은 하초의 음액이 부족할 때 상초로 동하는 가짜열, 이걸 허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혈, 가짜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초의 음액이 부족할 때 상초로 동하는 열을 허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초의 음액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상의학에서는 보통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양인들은 그래서 허혈이 잘 받쳐가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려우면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가슴이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오죠. 그걸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한다 그러죠. 이런 분들은 우선 자음 강화탕을 먼저 쓰고 2차 처방으로 육미지황환을 써야 됩니다. 왜? 근본이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허혈이 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혈이 동할 때는 우선 자음 강화해서 허혈을 걷어내리고 2차 처방으로 육미지황환을 써서 근본적으로 하초의 음액을 보충해야만 다시 허혈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황장애라든가 신경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음호화동자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소양인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소양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체형적으로 보면 상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하초가 빈약해서 다리가 가늡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발달되어 있으면 역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하체는 다리는 가늡니다. 학다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체형으로 보면 소양인들이 폼은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상체가 발달하고, 그죠? 다리가 아주 가늘고 날씬하면 아유 미인이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다든가 여성의 경우는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허약한 점이 있죠. 왜?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가늘다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약으로 육미지황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초의 음액을 충실히 보충해줘야만 자율신경계의 변란도 막고 허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신경증, 뉴로시스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자율신경계 변란을 막아줄 수 있다. 심장이 망동하는 것을 가라앉혀 줄 수 있다. 왜? 하초의 즉 물질액이, 음액이 상승해서 심장을 잠재워줘야만 됩니다. 심장은 화지 않습니까? 화를 잠재워주는 것은 물입니다. 즉 물질, 즉 심장의 물질액입니다. 이것이 충실해야만 심장의 화가 망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양리학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럴 때 핵심적인 처방이 바로 육미지황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성신염에 효능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 택사가 신장염 여기 들어있는 단말한 구조 아리솔이라고 하는 트리테르펜이 신장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긴키대학 약학부의 구보 선생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수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수학을 했던 도모히로 군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만성신염, 고혈압, 당뇨병, 자, 하초의 음액, 하초의 물질액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호르몬, 그죠? 산생과 관련돼서 우리는 당뇨병, 또 신경쇠약, 제가 뉴로시스 얘기했죠. 이런 데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허혈상충으로 인한 신경쇠약, 그렇죠? 증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그죠? 연약하고 아플 수가 있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날 수 있고 귀에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잠잘 때 땀이 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정액을 흘릴 수가 있고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골증 조혈이라 그래서 특히 신장에 음액이 부족하면 신장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뜨거워집니다. 키드니가 뜨거워집니다. 거꾸로. 그러면 키드니가 뜨거워지면 신장이 주관하는 이 우리 인체의 뼈는 신장이 주관하는데 즉 키드니가 뜨거워지면 뼛속이 화끈화끈하게 느껴집니다. 왜? 뼈의 주인은 신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골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의학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증상입니다. 뼛속이 화끈화끈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그런 증상이 어디 있냐? 아프냐? 아니다. 뼛속이 화끈화끈하다. 이걸 골증이라고 합니다. 수족심혈, 그런데 수족이, 그렇죠? 네, 뜨거워지는 그런 증상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에 육미지황안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호화동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초로 허혈이동하는 음호화동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럴 때 육미지황안을 쓰는데 1차 처방으로는 자음강화탕, 금원 4대가 중에 주단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음강화탕, 인간은 늘 양은 넘쳐나고 음은 부족하다라고 논파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음호화동하면 자음강화해야 된다. 음액을 보충해주고 화를 걷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자음강화탕과 황련해독탕이 1차 처방으로 쓰여지고 2차 처방으로 육미지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음호화동으로 인한 허혈이 심해서 오는 신경증이나 공황장애 이럴 때 효과적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제가 말씀하시는 주변에 이와 같은 많은 환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도 임상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